안녕하세요. 이조 김혜진입니다. 저는 아파치 스파크의 분산 실행, 개발자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치 스파크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파치 스파크란 인메모리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고속 처리 엔진입니다. 범용의 분산 클러스터 컴퓨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자바, 파이썬, 스칼라, R 등을 기반으로 구동합니다. 2009년에 시작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며 2013년, 2014년 모두 아파치 프로젝트로 선정되고 2014년에는 아파치 최상위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에 릴리즈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치 아크텍처입니다. 분산 클러스터 컴퓨팅 환경 구축을 위해 세 가지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스탠다드 언론 스케줄러 환경을 구축해 놓고 두 번째 에안, 세 번째 메소스와 같은 클러스터 관리 패키지 연동을 통한 클러스터 리소스 관리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파치 코어, 메인 컴포넌트로서 배치 단위의 RDD에 연산을 가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식 지원 추가 라이브러리로서 스파크 코어를 기반으로 SQL 분석, 스트리밍 처리, 머신러닝, 그래프 프로세싱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스파크의 장점과 특징에 대해 말을 해보자면 첫 번째, 인메모리 데이터 처리입니다. 하드웨어 맵리듀스 작업 처리 속도보다 100배나 빠른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일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 배치 스트리밍 처리, SQL, 머신러닝, 그래프 프로세싱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자바, 스칼라, 파이썬, R,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탠다드 언론은 물론 yarn, 메소스 등의 클러스터 리소스 관리 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구동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8,000개 이상의 노드 추가 가능한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HDFS, 카산드라, HBase, S3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치 스파크는 머신러닝, 그래프 프로세싱, 스트리밍, SQL 모두 지원을 하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머신러닝을 입은 스파크 기반의 스칼라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로 자바, 스칼라, 파이썬, R 모든 인터페이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MR 프로세싱보다 100배가량 빠른 성능을 보이며 스파크의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개념은 파이썬 모듈 사이클런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ML 알고리즘과 유틸리티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파크 그래프 X는 스파크상에서 분산형 그래프 프로세싱이 가능하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Vertex RDD, Edge RDD라는 명칭으로 확장된 형태의 RDD 타입을 다룹니다. 프레즈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 처리 API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그래프 분석을 위한 그래프 알고리즘과 그래프 빌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파크 스트리밍, 스파크 코어가 확장된 것으로서 스트림 데이터를 미니 배치 사이즈로 쪼개어 RDD처럼 처리합니다. 디스트리밍이라는 개념으로 데이터를 추상화합니다. 스트림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맵, 리듀스, 조인, 윈도우와 같은 함수가 적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I/O를 지원합니다. 카프카, 플럼, 트위터 등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처리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HDFS, DB, 대시보드 등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파크 SQL입니다. 스파크 프로젝트 내에서 SQL이나 HiveQL 같은 쿼리 작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바, 파이썬, 스칼라, R 모든 인터페이스에서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프레임엔 데이터셋이라는 새로운 RDD 라이크 타입을 다룹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은 테이블과 비슷한 형태로 로우 오브젝트의 집합입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은 다양한 인풋 소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파치 스파크의 분산 실행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분산 실행에서 스파크 드라이버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드라이버가 무엇이냐? 스파크 애플리케이션 실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 스파크 컨텍스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용자가 구성한 프로그램을 태스크 단위로 변환하여 이그제큐터,
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잡, 태스크, 이그제큐터에 대해 더 설명을 해보아야겠죠. 잡은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출된 작업을 의미합니다. 스테이지는 작업을 작업 단위로 구분한 것이고, 태스크는 이그제큐터에서 실행되는 실제 작업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읽거나 필터링하는 실제 작업을 처리하고 이그제큐터 캐시를 공유하여 작업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실행합니다. 작업을 관장하는 드라이버와 실제 작업이 동작하는 이그제큐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버는 스파크 컨텍스트 객체를 생성해서 클러스터 매니저와 통신하면서 클러스터 자원을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매니저는 무엇이냐면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서 보시다시피 드라이버가 클러스터 매니저에게 전달을 하고 클러스터 매니저는 실제 이그제큐터에게 전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추가 설명으로 제가 박어진 분이 적어주셨는데요. 한 개의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스파크 드라이버와 N개 이그제큐터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이그제큐터는 클러스터 매니저에 의하여 해당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에 할당되며 해당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이 완전히 종료된 후 할당해서 해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스파크 애플리케이션 간의 직접적인 데이터 공유는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절차상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자가 스파크 서밋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스파크 드라이버가 메인을 실행하면 스파크 컨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스파크 컨텍스트가 클러스터 매니저와 연결이 돼서 스파크 드라이버가 클러스터 매니저로부터 이그제큐트 실행을 위한 리소스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스파크 컨텍스트는 작업 내용을 태스크 단위로 분할해서 이그제큐터에 보내고 각 이그제큐터는 그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저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파크 드라이버 내에 스파크 컨텍스트가 잡을 태스크 단위로 쪼개서 클러스터로부터 할당받은 이그제큐터가 태스크를 넘기는 역할입니다. 스파크 세션이 있는데요. 스파크 세션이란 모든 스파크 연산과 데이터에 대한 통합 연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스파크 컨텍스트, SQL 컨텍스트, 하이브 컨텍스트,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 등을 기존의 모든 컨텍스트를 합쳐 놓았으며 훨씬 간단하고 빠릅니다. 기능을 살펴보자면 JVM 런타임 파라미터를 생성하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및 데이터 세트를 정의하고 세 번째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탈로그 메타 데이터에 접근하고 스파크 SQL 쿼리를 실행합니다. 그럼 스파크 세션과 스파크 컨텍스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스파크 2.x 이후의 모든 스파크 기능의 진입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파크 세션이 스파크 컨텍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모두 스파크 세션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스파크 컨텍스트는 이전에 스파크 2.x 이전에 모든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진입점이고 모든 스파크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메인 채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에는 사용되는 스파크의 버전이 있는데 스파크 2.0 이전에는 스파크 컨텍스트가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집합점이었고 모든 스파크 기능과 클러스터 설정과 스파크 컨텍스트 객체를 만드는 파라미터 설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스파크 컨텍스트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스파크 2.0 전에는 스파크 컨텍스트를 이용한 거고 이후에는 스파크 세션을 이용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에 진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크 세션의 멀티플 세션은 스파크 뉴 세션을 사용해서 스파크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새 세션을 생성하고 여러 개의 세션에서 각각 동일한 이름의 다른 테이블을 생성 가능하게 합니다. 이거는 스파크 세션에 나와 있는 스칼라 예제를 작성을 해본 건데요. 이 옆에 있는 거를 소개를 해보자면 먼저 스파크 SQL을 임포트를 합니다. 여기 임포트하고 뒤에 org 아파치 스파크 SQL 스파크 세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라이브를 이걸 SQL을 불러온 거고요. 그 SQL 그 다음 구문은 스파크 세션을 생성하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run spark로 해서 정하고 셔플 파티션의 개수를 6개. 그리고 get or create는 기존 세션이 없으면 가져오고 기존 세션이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create 생성한다. 이런 구문이죠. 다음은 JSON 파일을 불러와서 people이라는 변수의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쿼리 하는 건데요. 테이블 name이라는 테이블에서 city, pub, state, zip이라는 열을 선택해서 result df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는 겁니다. 이 select가 이런 city, pub, state, zip이 각각 열 이름인데 테이블 name이라는 테이블에서 city, pub, state, zip이라는 열을 뽑아서 사실상 출력인데 이걸 출력한 그 결과물을 result df에 저장을 하겠다. 이런 예제인 거죠. 다음은 좀 짧네요. log df라는 변수에다가 대용량 텍스트 파일의 경로에서 텍스트 파일을 읽어들여서 저장을 한 건데 이걸 데이터 프레임 파티션을 8개로 설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long df를 rdd로 변환을 하고 get num partitions에서 파티션의 개수를 구하는 코드가 이 프린트 안에 있는 코드인데 log df를 rdd로 변화를 하고 .get num partitions로 파티션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파티션 개수를 8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8개가 출력이 되겠군요. 그러면 클러스터 매니저를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매니저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노드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관리하고 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4가지의 클러스터 매니저를 지원하고 있는데 첫째, 빌트인 스탠드얼론 클러스터 매니저라고 해서 내장된 기본 클러스터 매니저입니다. 두 번째, 아파치 하둡 클러스터에서 스파크를 실행하는 클러스터 매니저입니다. 세 번째, 아파크 메서스 범용 클러스터 매니저 있고 네 번째, 쿠버네티스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클러스터 실행자는 누구이냐? 이그제큐터인데요. 클러스터 내 각 워커 노드에서 실행을 하는 걸로 드라이버 프로그램과 소통하고 워커들에서 태스크를 실행합니다. 대부분의 배포 모드에서는 노드당 각 하나의 실행기만이 실행됩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 클러스터 매니저가 있고 이 애들이 스파크 이그제큐터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스파크 드라이버랑도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포 모드란 무엇일까요? 다양한 배포 모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파치 스파크에는 배포 모드가 총 크게는 4개, 쪼개보면 5개가 있어요. 스파크의 실행자를 관리하고 리소스 요청 충족할 수 있다면 실행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한데 첫 번째 모드는 로컬입니다. 하나의 JVM에서 실행이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노트북 아니면 싱글 노드를 말하는데 스파크 실행 이그제큐터는 드라이버와 같은 JVM에서 실행이 되고 클러스터 매니저 또한 같은 호스트에서 실행합니다. 스탠드얼론은 클러스터 내 아무 노드에서 실행 가능한 거예요. 이그제큐터는 클러스터의 각 노드가 각자 실행자 JVM을 실행하고 클러스터 매니저는 클러스터 내 호스트 중 임의로 할당이 가능합니다. 야는 클라이언트와 클러스터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합니다. 클러스터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 노드 매니저 컨테이너에서 이그제큐터가 실행되고 이 안에 리소스 매니저와 어플리케이션 마스터가 협력을 해서 클러스터 매니저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얀 클러스터는 얀 애플리케이션 마스터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그제큐터는 양 클라이언트와 동일하며 클러스터 매니저 또한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는 쿠버네티스 팟에서 실행합니다. 각 워커가 각 포드에서 스파크 실행자를 실행하고 클러스터 매니저는 새로 쿠버네티스 마스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앙에 있는 그림이 Logical Board Across
Distributed Storage입니다. 한마디로 데이터가 분산된 저장소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파티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러한 파티션들은 여러 파일로 나뉘어서 다양한 물리적 위치에 저장됩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데이터 파티션스가 4개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이 지금 실제 파일인데 분산 파일 시스템에 걸쳐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티션이란 데이터가 분산 저장소 시스템에 걸쳐 물리적으로 나뉘어져 저장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그 밑에 파일처럼 파일이 뭉쳐져서 보이는 게 실제 파일들입니다. S3, Azure Blob 혹은 HDFS와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에 걸쳐 있는 것을 사진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티셔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분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논리적 단위로 나눔으로써 구성 컴퓨팅 시스템은 각 파티션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이 병렬 처리를 최적화하고 데이터 관리 및 작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파치 스파크의 분산 실행이 데이터를 파티셔닝을 함으로써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파치 스파크와 데이터 파티셔닝은 아파치 스파크와 같은 분산 컴퓨팅 시스템에서 이런 데이터 파티션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파크는 데이터 파티션을 여러 노드에 분산시켜서 처리하면서 각 노드의 병렬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셋의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치 스파크를 이용함으로써 처리 능력이 100배 이상 높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런 데이터 파티셔닝의 이점으로부터 나온 게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또한 파티션으로 나눠서 각 이그제큐터에서 작업을 처리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먼저 작게 보자면 이 빨간색 원안을 보면 이그제큐터예요. 이게 이그제큐터인데 이그제큐터는 코어와 파티션으로 구성돼 이 동그란 게 코어고 직사각형 회색이 파티션입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작업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 스파크 이그제큐터는 클러스터 내 워커 노드에 실행되면 데이터 파티션에 있는 작업을 데이터 파티션을 받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파티션으로 나누어지고 이 파티션들은 다양한 이그제큐터들에 걸쳐 병렬 처리되어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코어로 활용함으로써 아파치 스파크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효과적이고 높은 성능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식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설정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이그제큐터 내에 있는 코어란 이 코어가 되게 핵심적인 개념인데 병렬 처리를 위한 논리적 계산 유닛이라고 합니다. 스파크는 코어를 사용하여 작업을 동시에 여러 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그제큐터에 4개의 코어가 있다면 동시에 최대 4개의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파크는 인메모리 컴퓨팅을 활용한 데이터를 메모리 내에서 처리함으로써 데이터를 디스크에 쓰고 읽는 데 시간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매우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파크의 이러한 특징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에 매우 적합합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그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유튜브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유튜브 링크를 들어가서 영어 강의이긴 하지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아파치 스파크의 분산 실행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개발자의 경험, 아파치 스파크를 다루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아파치 스파크가 어떤 이점을 가지고 각 개발자들이 아파치 스파크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아파치 스파크는 6가지의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속도 부분입니다. 스파크는 메모리 내 데이터를 최적화하여 맵리듀스와 비교할 때 빠른 속도 처리를 제공하고 대화형 쿼리와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도가 더 빠른
아파치 스파크가 더 좋겠죠. 그리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스파크 입장용은 통합된 프레임워크 내에서 SQL,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 아파치 스트리밍, 머신러닝, 그리고 그래프 프로세싱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서 개발자들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데이터 처리 요구사항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통합된 API를 제공합니다. 스파크는 스칼라, 자바, 파이썬 및 R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대한 통합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언어로 작업할 수 있으며 데이터셋 API와 같은 고급 추상화를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확장성입니다. 스파크는 개별 노드의 메모리 및 CPU 리소스를 활용하여 클러스터 전체에 걸쳐 분산 처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작은 데이터셋부터 페타바이트급 데이터셋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실시간 스트리밍입니다. 스파크 스트리밍을 통해 개발자들은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분석과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온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아주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급 분석입니다. ML립을 사용하여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그래프X를 통해 복잡한 그래프 알고리즘과 그래프 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머신러닝이나 그래프X와 같은 좀 고급 분석도 하나의 그 프로그램 아파치 스파크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다. 통합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통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애초에 스파크 2.0의 목표는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발자가 하나의 시스템을 배우면 다양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이 통합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개발 과정을 단축하고 프로덕션으로 전환을 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옆에 박스에 적혀 있는 게 이 6개를 한마디로 정의해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파크의 개발 목표와 더불어져서 스파크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합쳐서 개발자들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정리해 놓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스파크는 누가 사용하고 왜 사용할까요?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예시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엔지니어 팀이 모아둔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예측 모델이나 그 최종 목표를 위한 중요 데이터를 추출하여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규모 데이터 세트의 탐색과 모델링을 위해 스파크 머신러닝 및 스파크 SQL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파크 ML립은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반면에 스파크 SQL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효과적으로 쿼리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SQL로 데이터를 쿼리하고 분석하고 또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에 적용을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 옆에 보시면 크게 4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ML이나 스파크 SQL을 통해서 분류, 회귀, 의사결정, 랜덤 포레스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분류는 항목이 속한 범주를 식별한다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회귀는 대상, 결과, 종속 변수와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x가 하나 증가했을 때 y 값이 얼마나 변화할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찾는 게 회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 트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확률을 평가하는데 참 것이 최소수를 추정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분류 및 회귀를 위한 인기 있는 앙상블 학습 방법으로서
레이블은 대부분의 트리에서 예측하는 클래스를 예측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계층적으로 나와 있는 게 트리 모양 같다고 해서 랜덤 포레스트라고, 이 트리가 모아져 있다, 그래서 숲이다 해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데이터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고 그리고 ETL, 추출, 변환, 로드를 하면 ETL 프로세스의 설계 및 구현을 포함하는 이러한 작업을 합니다.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최종 목표를 테스트할 때 새로운 데이터들이 발생될 때 이를 새로운 데이터들을 다시 모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베이스들은 스파크를 사용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처리 및 대량 데이터의 ETL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스파크의 빠른 처리 능력과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의 연동성으로 가능해집니다. 옆에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ML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특성과 레이블은 각 특성의 값을 나타내는 숫자의 벡터인 특성 벡터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성 벡터는 ML 알고리즘의 결과를 학습, 테스트하는 및 평가하여 최상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피처라이제이션하고 트레이닝하고 모델 평가하는 과정을 도식화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데이터를 로드하고 요약 통계하고 특성 추출 및 파이프라이닝하고 모델 트레이닝하고 예측 및 모델 평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채택 및 확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스파크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강력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집단적 힘으로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빠른 개발은 물론이고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도 지원하므로 TTM이 단축됩니다. 시장으로 가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스파크 SQL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모든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고 이를 SQL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파크에서는 대화형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스파크를 사용하여 구조화 또는 구조화되지 않은 대량의 실시간 또는 아카이브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하는 까다롭고 계산 집약적인 작업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스파크를 사용하여 머신러닝 및 그래프 알고리즘 등의 복잡한 관련 기능을 원활하게 통합합니다. 스파크는 그 성능과 확장성 덕분에 빠르게 채택되었으며 스파크, AI 서밋과 같은 컨퍼런스와 미트업 그룹은 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사용자 및 개발자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스파크의 새로운 기능, 최적의 사용 사례, 그리고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